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이 시간이면은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기사가 안 실렸는지도 오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법원 허가 없이 마음대로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등 예. 장제구 회장의 경영권이 말하자면 박탈됐다는 그런 소식이 도하신문에 실렸죠. 예. 자, 그런데 이 소식은 한국일보에 없습니다. 예. 뭐 자사에게 불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국민일보에는 한국일보 장제구 회장 경영권 박탈 소식이 이면에 실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 씨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소식은 국민일보에 안 실렸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고요. 예. 그러나 한국일보에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8면에 있습니다. 8면에 있군요. 예. 잘 짚어내셨네요. 예. 예. 아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안 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린 기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먼저 가볼까요? 예.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질서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제 투자를 받아온 그런 기업인 직접 업어주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받은 사람들 업으라고 하니까 업었어요. 그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실천하는.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행하시는.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뭐 거의 제신임에 가까운 또 칭찬도 들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계한파는 물론이고 뭐 경제 관련 시민단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 지금 불신임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조차도 사실상 비토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자, 앞서 들으신 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질서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편향적인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기업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불법적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가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관련한 기사가 동아일보 1면에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접근해서 그 규제를 풀겠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규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동안 이제 정부가 우려했던 것 수도권 집중 현상.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수도권에는 좀 규제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걸 풀겠다. 예. 수도권만 풀지 않고 비수도권도 풀겠다. 이런 거면은 뭐 굉장히 좀 지역 차별을 안 한다 이런 인상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공장 세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을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말은 수도권 규제를 푼다라는 얘기인데 기업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은 결국 수도권 규제가 집중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동아일보가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 현오석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기업 투자를 위해서 정부가 적어도 규제라는 불확실성만큼은 제거해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며칠 전 한 신문 보도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를 만든 정권이 이제 참여정부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수도권에다가는 이제 공장을 못 지으니까
사실상 못 지으니까 충청남도,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남도로 많이 이제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수도권 규제를 뭐 이명박 정권서부터 우후죽순격으로 푸니까 충남에 가려던 공장이 다 수도권으로 회귀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충청남도로서는 기업 유치에 아주 혈안이 돼 있었는데 완전히 정부의 이 조치로 그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뭐 기업의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거야 뭐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지만 왜 수도권 규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철학을 제대로 공유하고 규제를 푸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현우보석 부총리의 그 불법 노동행위 관련 발언은 네. 뭐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예.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닌데 네. 부총리라 그런가요? 예. 어쨌든 좀 오지랖이 넓은 그런 예. 발언 같습니다. 기업이 우리 현우석 부총리를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겠네요. 예.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실린 기사인데 주목됩니다. 이달 안으로 서민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전세금 대출액이 연소득의 2에서 2.5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연소득 5천만 원, 그러니까 부부가 합해서 5천만 원을 버는 가구가 2억까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도 이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예. 뭐 집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담보로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뭐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전세금 대출 뭐 담보 제공도 딱히 안 할 텐데 글쎄 말이에요.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사실 전세값 급등의 진원지가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예. 자산 시장에 낀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추락한 셈인데 이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내겠다. 이 참 정부의 이런 발상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전세값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 예. 일면 톱입니다. 차영 씨 관련한 기사는 전혀 없는데 전세값이 일면 톱입니다. 물론 차영 씨 소식보다야 전세값 이 소식이 더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값이 쉼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장마철에 이사 수요가 적은 비수기인데도 전국주택의 전세 가격은 53개월째 올랐다는 겁니다. 예. 지난달 서울 전세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해서 전세값이 매매가의 무려 65%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 급등의 진원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로 사느니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뒷북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요. 전세값 상승세가 고가 아파트에서 연립 등 소형 저가 주택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축소로 돌아섰지만 이미 시장은 매매 깊이 전세 선호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전세값은 오르고 네. 예, 반면에 이제 월세는 좀 낮아지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예. 바이라인을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기자들이군요. 어때요? 예. 믿을만 합니까? 이게 뭐 취재 열심히 하는 기자들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분명히 뭐 기자들이 뭐 문제겠습니다. 기자들은 문제 없어요. 예, 예. 훌륭한 기자들도 많고, 저 정말 인격적으로 또 존경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분들의 그 사령탑쯤 되는 분들이 하여간 무리를 빚고 있으니 말이죠. 자, 경향신문 이면을 보겠습니다. 물가 예. 이야기인데 물가가 안정되면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하는데 물가 따로 이 소비자 지표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지표 물가와 따로 노는 체감 물가 3년 5개월 통계를 뜯어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제목을 보면은 물가 8.5% 오를 때 식료품, 음료는
그만큼 오르는 것이 아니라 2배에 이르는 16%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예. 자, 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체감 물가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가계 살림살이의 현주소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국 20살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생활 수준이 전보다 높아졌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이 살림살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이 체감 물가 39.2%였습니다. 지표 물가가 이렇게 따로 놀면 지표를 신뢰하겠습니까? 사실 정부에서 뭐 물가 인상률, 물가 지수 발표하는데 왜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매번 하거든요. 예. 역시 그 소비자들 그리고 주부들 뭐 가게 입장에서는 이 체감 물가라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체감 물가가 높은 이유는요, 의식주 등 생필품 관련 물가 지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의류, 신발 물가는 11.7, 식료품, 음료는 16, 그리고 주택, 수도, 전기, 연료는 1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니, 물가는 8%대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들을 보면은 다 10%가 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게다가 또 지표 물가가 1%대 있다고 하니 이 뭐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다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지표 물가가 1%대에 있다고 정부가 물가 관리에 소홀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경제 뉴스가 참 많은데요. 뭐 연관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 비리긴 합니다만은, 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밑줄 그을 부분은 바로 비자금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4대강 수사의 범위를 줄곧 입찰 담합으로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굉장히 신중했어요. 예. 자, 그런데 입찰 담합이 아니라 이번엔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이게 또 어디에 쓰였느냐, 그렇죠. 어디로 흘러갔느냐. 예. 뭐 사실 입찰 담합건도 관련 업체가 많아서 정황만으로 이렇게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던, 그래서 비자금 수사는 뭐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검찰이 비자금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현재 대우건설 외에 현대건설 등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상태지요. 대형 건설사들이 각종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서 검찰이 비자금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신문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을 보면은 통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건설 주체가 국토부 아닙니까? 예. 국토부에다가 이 4대강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들이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왜 공사를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 대운하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저 우리 파란 집에 사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그 파란 집에 사는 분한테 밑보이고 싶어? 뭐 이렇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을이 갑을 호통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이 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제가 가장 의문을 갖는 거는 예. 과연 이게 22조 넘게 들어간 공사였나. 네. 예. 제 짐작으로는 한 2조 2천억이면 가능했지 않을까. 2조 있잖아. 예. 그렇다면은 이거 기업들이 그 공사한다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돈을 갖고 비자금을 만들었다. 누구 먹으라고? 누구 드시라고? 네, 뭐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고 하니까 예. 또 검찰이 이거 반드시 그 4대강과 관련된 건 이제 수사로. 예. 저는 뭐 이렇게 이 시간에 조간 신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은 딱 좋은 역할인데, 좀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불처럼 이렇게 막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고 막 국민들의 분노의 열기가 넘쳐날 때, 정부로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계엄령은 좀 너무 심하고, 예. 그렇다면은 바로
그분을 집어쳐넣는 거 이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은 건수도 많으니 그중에 가장 확실한 4대강 이걸로 보내는 게 어떻겠는가? 아, 촛불은 강물로 끄는 게 그렇지. 바람직하다. 물로 예. 4대강 물로 이렇게 끄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막연한 추측과 또 소설을 써봅니다. 제가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조선일보 12면을 보면은 예.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있습니다. 그분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강릉까지 복선 전철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둔내까지 33km 구간인데, 자, 그런데 말이죠. 횡성 둔내 구간에 공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는데, 예. 아니 이 구간에 그렇게 터널이 많아. 이 터널로만 노선을 지으면은 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에 당시 공사를 맡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청회까지 마친 설계 도면을 급하게 변경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동고서저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죠. 만약에 근데 철도는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뭐 알프스 철도도 아니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완전 산지로 뒤덮인 동쪽 강원도 평창 이 구간 평창만 하더라도 해발 800m입니다. 이 지하 구간을 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터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터널을 뚫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2011년 설계도면을 완성을 했고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가 이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MB 각하의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봐야 한다라는 주장 때문에 아니 건설을 해보신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마을이 있는 산 아래쪽으로 2km가량 내리고 2천억을 더 들여서 높이 60에서 80m, 길이 2.68km와 0.83km짜리 고가 2개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80m 어느 정도냐면요. 아파트 30층 정도 높이입니다. 자, 근데 이 구간을 보면 말이죠. 80초 지나갈 거리입니다. 80초. 80초 동안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못 보니 예. 터널 대신 고가를 놔라.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천억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면이 바뀌니까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미 다 설계도면이 만들어진 줄 알았던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산 아래에 있는 무형문화재 보존마을 이게 고가가 들어서면 두동강 나게 되는데 환경 파괴, 소음, 열차 사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리기로 한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통 시기가 늦춰져요. MB 말 한마디에 이 철도 예. 완공 시기가 예. 늦어지고 2016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올림픽 전에는 완공을 해야 될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이 완공이 안 되면요. 평창까지 이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자, 이런 MB의 80초 이 강원도 구경 이 주장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예. 이런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이런 건 잘 짚어내요. 우리 조선일보의 그 주특기는 이거 아닙니까? 죽은 권력 죽이기. 예. 이게 산 권력은 못 건드리고 죽은 권력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건드리는 데 있어서 조선일보만한 그런 노하우와 또 이런 용맹한 쟁투력은 딴 신문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예. 어떻게 이런 기사를 실을 수 있나 싶기도 종편 얘기인데요. 합니다. 자기 자사 이익과 연관된 기사인데 이게 분명히 이 기사가 나오면은 논란이 되고 막 시비가 불거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었습니다. 예. 이경재 위원장, 동아일보 출신이죠. 예.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 양반이 그 프로그램 사용료를 종합편성 채널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 케이블 TV를 보지 않습니까? 예. 방송사의 그 방송 화면 채널이 많습니다. 여기는 뭐 투니버스도 있고 엠넷도 있고 YPN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12월에
종편 4개사가 들어섰고 뉴스 채널 뉴스와이가 또 뉴스와이, 들어갔죠. 예. 5개 채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노종면 전 앵커는 조중동 매연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던데요. 자, 그런데 이 종편들은 말이죠. 이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니버스, 엠넷, 뭐 YTN 여기는 자기 방송을 지역 케이블 TV에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지역 케이블 TV로부터 제작비 명목에 수신료를 이렇게 받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SO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종편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종편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특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지들 멋대로 광고 끌어올 수 있죠. 채널이 다른 방송은 다 그냥 지역별로 채널 번호가 다 다른데 예. 뭐 예를 조선일보는 몇 번, 뭐 MBN은 몇 번, JTBC는 몇 번. 채널 배정 때부터 좋은 번호를 배정 받았죠. 게다가 또 그 예. 지상파하고 가까운 예. 10번대 이렇게 집중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저는 조선 종편은 이제 19금 채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19번으로 나와서. 예. 그랬더니 틀어보니까 조선일보 종편. 예, 그렇습니다. 이 예. 청소년 어린이가 뭐 봐서 유해한 것만은 또 분명합니다. 뭐 다른 의미의 유해함인데. 자, 하여간 그 YTN은 그렇게 해서 SO로부터 연간 한 100억 정도 수신료를 받습니다. 예, YTN이요. 예, YTN이. YTN이 이렇게 받는데 왜 종편은 안 받느냐. 이게 바로 이경재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이경재 위원장의 이 종편 사랑은 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전에는 아니 그 KBS가 왜 이렇게 광고를 해? 광고하지 마. 대신 수신료 올려줄게. 이게 자신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KBS가 광고를 만약에 줄인다. 줄인다, 안 한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광고 시장 파이는 누가 종편으로 먹느냐? 갈 것이다. 종편으로 가게 하기 위한. 물론 다 종편으로 가지는 않을 거겠지만 예. 이 종편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도록 이경재 위원장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연간 수신료마저도 이렇게 종편에게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예. 이 종편 사랑 이걸 오늘 동아일보가 8면에 싣고 있습니다. 참 나쁘거럽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기사가 많은데 제목만 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1,400억 배임. 검찰이 이와 관련한 광물공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1면에 실렸고요. 자, 세계 1위가 삼성전자라면 2위는 바로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예. 현대자동차의 i30를 구매한 고객 1년 동안 8번이나 운전 중에 그 엔진이 꺼졌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환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예. 하지만 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맞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데 나 몰라라. 이래서야 되겠는가. 경향신문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 자, 이 태안 참사 이후로 전국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용 기준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면서 청소년 수련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 기준에 해당해서 영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곳은 안 된다.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4%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기사가 서울신문 1면에 실렸고요. 자, 얼마 전에 그 성재기 씨의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강 투신자를 이렇게 구조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영등포 순환 구조대 동행 르포가 오늘 한겨레 9면에 실렸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신문에 실린 국민일보만 안 실린 차영 씨의 어제 발표 그 내용도 오늘 조간신문에 빠짐없이 들어간 뉴스들이었습니다. 국민일보 빼고 말이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차 씨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조 씨가 차 씨에게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며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차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2003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가 조 씨의 아들을 낳았지만 이듬해 조 씨는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의 친아버지를 찾아주려 했습니다. 올 초에 그 아들의 그 할아버지가 되는 조 목사님께서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또 따로 전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의뢰인이 집안에서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나 그 집안 가족들도 다 인정하는 마당에
본인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해는 커가고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차 전 대변인은 양육비 8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이혼 충격으로 차 전 대변인의 큰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회장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희준 사무국장님 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현재 다 휴가 중이셔도 말씀드리실 분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이딴 이혼과 형사처벌 등으로 구설에 오른 조 전 회장이 친자 확인 소송까지 당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려거든 꼭 내 말 하나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재산을 갖지 않으면 자식들이 안 싸웁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한없이 이해와 사랑과 동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이해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동정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 상호간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